김두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전화한 걸로도 모자라 청와대 수석까지 이야기를 했다. 외압 의혹이 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김두관 의원의 해명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분위기를 내가 좀 전달한 셈이죠. 아무래도 뭐 지금 임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들었다. 수석님하고 통화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청와대 사람들하고. 내가 청와대 한 번도 간 적도 없습니다. 최승희 총장뿐만 아니라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자주 제가 소통하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결백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자, 김두관 의원은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청와대의 분위기를 최 총장에게 전달하려 했다라고 사실상 청와대 수석을 언급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허나 소장님. 네. 김두관 의원이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동양대 최 총장에게는 커다란 압박이었을 텐데 네. 그 전화에서 청와대 무슨 수석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도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총장님은 되게 담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우선 무서워서 보이지 않아도 보인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가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 행진을 하는데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주위 사람들이 진실은 이거였다. 이거 거짓이었구나라고 느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의 어떤 강한 압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길게 옛날 어린이 동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동화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의 유치원 때 배웠던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 보이는데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친한 건 친한 거고 정의로운 건 정의로운 겁니다. 친하기 때문에 아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들을 아끼기 때문에 어쩌면 조국 후보가 전화했던 것까지도 막아서 얘기 안 하고 자, 임금님이 지금 벌거벗었다. 라고 얘기했던 어린아이의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최 총장이. 예, 우선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전 장관 아주 많은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특히 조국 후보가 아내가 곁에 있는데 그냥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의 빅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총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배민 박사님 청와대 수석 언급을 했다. 김두관 의원 본인도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그러면 김두관 의원 본인은 제가 청와대 수석이랑도 전화 잘 안 합니다라고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김두관 의원 시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김두관 의원이 전화하고 조금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차기 여권주자로 정말 세다라고 불리우는 유시민 이사장까지 전화를 합니다. 본인이 최성희 총장이었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김 기자님. 무섭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은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역할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의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수많은 평가를 통해서 학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의 학교가 완전히 잘못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부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성희 총장에게 청와대의 입장에 기류해서는 어느 정도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정했는데 지금 최성희 총장이 완전하게 키를 잡고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최성희 총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조국 후보를 낙마시킬 수도 있고 임명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총장상이 날조됐다라는 정말 핵폭풍 의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9월 2일에 청문회 됐고 기자간담회 통해서 기자간담회로 난 다 설명했고 그리고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자 여론조사 괜찮게 나왔네. 이 정도면 임명할 수 있어. 청와대는 임명 강행하겠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양대 표창 날조 논란이 불거졌고 거기에 핵심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성희 총장의 말이 빵 터지고 나니까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기에 대해서 선택해라고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최성희 총장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 내가 걷는 것에 따라서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희 총장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겠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얘기를 김두관 의원이 했고 어저께자로 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나서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동양대 문건 정리 다 됐습니다. 내일 청문회 보면 아시겠지만 이 동양대 건 보니까 실제로 표창 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증언하기도 합니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핵심 중심 당사자로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부터. 지금은 조국 후보자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 유시민 이사장이 끼어들고 김두관 장관, 전 장관 의원이 끼어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박용진 의원이 있을 때 정말로 과거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좀 새겨들었어야 되는 게 박용진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오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버하지 마라. 민주당 사람도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조국 후보자가 뭔데? 조국 후보자 한 명을 그냥 걷어내면 다 끝나는 건데 조국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가게 되면 정권이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려움까지 처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탄에 금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